또 심각한 게 말이죠. 대표님 좀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홍 반장은 그렇게 말해놓고선 지금 FTA 지금 사실상 국회에서 짓밟아서 통과시키겠다 좀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거기서 반대로 돌아가는 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ISD가 심각한 게 말이죠. 세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한 명, 미국이 한 명 추천하고 요 가운데 사람 여기 결정권 질까 아닙니까? 예. 이 경우 합의가 되게 힘들겠죠. 누구를 이 사람 할 거죠. 왜 이게 결정적이니까 합의가 안 되면은 그 익시드의 사무총장이 이른바 의장 중재인이라고 그러죠. 사무총장이 결정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뱅크는 뭐 전통적으로 미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총재를 맡고 지금 자기 총재가 힐러리 클린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원한대요, 그거를. 그리고 이 문제하고 두 번째로 지금 심각한 게 우리가 되게 뭐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 갈 때는 양자가 다 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가 쟤들 일방적으로 못 갖고 가는 게 우리가 동의를 안 해서 그런 못 거거든요. 가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한미 FTA에 들어가 있는 투자정보 제소제는 강제 동의입니다. 국가가. 무조건 동의해야 돼요. 저기서 소를 제기를 하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부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셔 여기 계신 분 여러 번 만났고 얘기도 해봤지만 사실은 FTA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문제에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지 찬성하는 사람이라조차도 저는 그거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하더라도 정말 저 문서 1,400페이지를 봤는지 그리고 그런 애정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은 애정이 찬성적 애정이라도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한나라 그 외통위 회의장 우리 저희 이종걸 의원 다 또 정동영 최고위원님 다 점거한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때 한나라당의 FTA 강경 그 찬성론자로 김충환 의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뭐 서로 다 논쟁들을 많이 했지만 이 대표적인 문제로 굴삭기 얘기를 좀 했는데 조금 이따가 더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김충환 의원님이 세상에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근데 그게 뭐냐고 다시 좀 얘기해 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정무 연구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단식까지 했는데도 대체로 왜 당신 한미 FTA를 반대하지 이런 데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참 없더라고요. 특히 기업인들 제 지역구의 기업인들이 없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제 나름대로 설명하다가 제일 그래도 요새는 제가 설득력인 설명이 뭐냐면은 그 레칫 조항, 그러니까 역진 방지 기제를 스크린 코트에다 이야기를 대입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이든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스크린 코트라는 일종의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미 FTA가 발효하면은 아무리 앞으로 아까 낙장불입이라고 하셨죠? 앞으로 한국의 영화 산업이나 영화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코트를 늘리거나 뭐 그걸 강화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못하도록 한미 FTA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런 공공정책권, 이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미국 투자자들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저 기업인들도 다 그러냐? 그게 한미 FTA 굉장히 문제가 있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새는 꾀가 늘어나가지고, 처음부터 한미 FTA란 말을 안 하고, 그 사례만 쭉 이야기해갖고 물어보면은요, 100이면 100, 그런 권한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그분한테, 그러면 귀하는 지금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거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을사줘야 관다자고 하면 안 되고, 개별 이건 넘어가는 걸 얘기하면. 예, 잠깐 쉬었다가요. 사실. 네, 제가 또 하나. 네,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 아까 이영 교수님이 얼핏 얘기하고 지나가셨는데, 이게 또 어려운 법 얘기하고 또 결부돼 있어서요. 우리는 이제 상문법 국가니까 아예 딱 교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헌법, 법률, 조약, 헌법, 법률, 뭐 조례, 규칙 이렇게 상위 체계가 돼 있어가지고요.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나 규칙은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헌법도 똑같고 법률도 똑같고 또 관습도 똑같고 판례도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하는 무슨 조례와 같은 내용도 이행법하고 효력이 같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행법으로 이렇게 100페이지 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지금 미국의 국내법은 무슨 국방이나 화폐나 무슨 이런 중요한 경제정책, 재정경제정책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주가 하고 있잖아요. 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도니 보건이 복지니 무슨 뭐 물관리니 다 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내법으로 딱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행법은 이게 연방법이거든요. 연방법. 이제 미국 상원 하원에서 한 연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은 연방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연방에만. 그러니까 주법에 그와 저촉되는 어떤 규정이 있어도 우리가 ISD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ISD도 피해 조례를 할 수가 없어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도 안 되고 또 이행법이 연방법이기 때문에 주법과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이행법에 주지사나 주의회 의장들이 다 코사인 해가지고 이걸 우리도 다 수용한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경제 관련된 내용들은 미국은 한 5% 적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5%나 될까요? 이건 진짜 을사늑약보다 더한 거죠. 뭐. 다 팔아먹은 거죠. 뭐.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도 이런 불평등 조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박수. 불평등 조약을 박수 쳤어. 쓰리슨 박수라고. 그러니까 이 FTA 이 조항을 읽으면서요 문맥 이해가 잘 안 가고 용어가 새롭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국에서 평소에 쓰지 않다는 언어 구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법률 내지는 통상법 내지 그런 것들의 구조가 한국인에게 지금 강요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작가가 저같이 글 쓰는 사람은 언어를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 구조에서 언어 성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언어들에 대해서 법률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법률이라는 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룰 혹은 관습 혹은 그 관성, 문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구성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전혀 낯선 것이 한국인에게 지금 주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느낄 때 보통 일반인들이 그 이 조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또한 그러니까 그 자체에도 일종의 주권상실적 부분이 들어있다 이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미국 FTA의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까지 보면 뭐 사회적 언어, 문화적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조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법적 용어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먼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일본 그 좀 매끄러운 일본 번역말이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미 FTA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끄럽게 일본말을 받았을 어떤 진짜 표준어가 없어요. 표준어가. 오르신 말씀 같습니다. 참고되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교부에서 한국말 잘못하는 외교부에 있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지네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 번역체가 돼버렸습니다. 번역체. 매끄럽지 않은 번역체.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늘 쓰는 그 법률 용어에 친하지 않은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간접수용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법률 용어로 비슷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냥 간접수용이라는 말로 써버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아주 친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 또 교육받지 않은 용어로 그냥 허공에 떠도는 용어가 됐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실제로 아마 이 조문 전체를 읽어본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우리 이정희 의원 정도밖에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정희 이제 끝나고 저녁에 뭐 술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